출퇴근 시간에 그냥 가방에 야채 넣고 밥 넣고 고기 넣고 내리면 비빔밥 나온다고. 아, 그게 뭐야? 못 들어보셨어요? 혹시? 네, 안녕하세요. 저는 캐나다에서 19년 동안 살다가 이제 한국에 산 지 5년 된 토니정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케냐에서 18년 동안 살다가 이제 한국 온 지 3년 된 임성경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에콰도르에서 온 초청 장학생 장연주입니다. 지금 한국 온 지 5년 정도 된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저는 중국에서 온 어깨 프렌드 초청 장학생 김원군입니다. 지금 한국 생활 8개월 차예요. 반갑습니다. 일단 에콰도르에서는 교통수단이 많이 없어. 그래서 주로 사용하는 거는 버스랑 택시, 트롤리? 나는 개인적으로 많이 사용하지 않았어. 대중교통 사용 안 한 이유가 뭐예요? 에콰도르는 위험한 것도 있고 우리 부모님도 내 안전을 위해 항상 데리러 갈게, 데려다 줄게. 중국에는 거의 비슷해. 지하철도 있고 버스도 있고 뭐 택시도 있고 땅덩어리가 크다 보니까 이제 먼 데 갈 때는 비행기 타는 경우도 있고. 토론토라는 도시에서 왔는데 우리는 한국이랑 비슷하게 지하철도 있고 뭐 버스도 있는데 한국만큼은 지하철이 복잡하지 않고 거의 자주 쓰는 거는 1호선은 2호선 딱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되게 불편해. 보통 사람들은 트램 같은 거 이제 타고 다니거나 버스를 거의 위주로 쓰는 것 같아. 근데 트램은 어떻게 돼 있는 거야? 버스처럼 그냥 아무 데나 다닐 수 있는 게 아니. 약간 버스랑 비슷한 개념이야. 근데 차 막힐 길은 거의 없어. 이게 길이 따로 있어가지고. 케냐에서는 에콰도르랑 되게 비슷하게 지하철 없고 버스를 타고 택시를 타고 특별하게 마타투라는 버스랑 비슷한데 조금 소형 버스 있는데 거기 에콰도르랑 비슷하게 치안이 되게 안 좋아서 나 같은 경우에도 거의 우버 택시 되게 많이 맞아. 사용했었던 것 같아. 나는 자전거를 많이 타거든. 날씨가 안 좋을 때는 탈 수 없잖아. 그럴 땐 버스를 많이 타고 지하철 타려면 좀 한 10분 정도 걸어야 되고 중간에 또 환승해야 되고 하니까 불편하니까. 주로 왜 자전거를 타? 말해도 되는 거야. 그 매일 버스 타면은 한 달에 이 버스 요금만 10만 원 넘게 나오거든. 10km거든. 학교까지 가는 아침에 10km, 저녁에 10km 이렇게. 거리의 기준이 굉장히 다르네. 무조건 키로 버스지. 밖에라고 안 하면 거의 반은 오르막길이고 반은 내리막이야. 그래서 그냥 오르막만 올라가면 내리막은 그냥 알아서 내려가는 거. 5km 동안 올라가는 내가 여름에 인턴을 했는데 출퇴근할 때는 주로 지하철을 탔어. 왜냐면 버스로 갈 땐 1시간 이상 걸리거든. 근데 지하철에선 40분 정도 걸려갖고 그 30분 조금 더 잘 수 있게. 그 30분이 되게 중요한 거야. 되게 소중한 거야. 맞아? 근데 출퇴근 시간에 그럼 지하철에 사람 엄청 많지 않아? 너무 많아. 진짜 지하철 때문에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출퇴근 시간에 그냥 가방에 야채 넣고 밥 넣고 고기 넣고 내리면 비빔밥 나온다고. 아, 그게 뭐야? 못 들어보셨어요? 혹시? 나는 이제 대중교통 자체를 한국에 와서 처음 타보는 거니까 약간 모든 게 다 새롭고 이랬던 기억이 있고 제일 새로웠던 거는 카드 태그하는 거? 그게 나한테는 되게 신기하게 다가왔고 내가 처음 한국에 들어왔을 때는 인천에서 살았었는데 광역버스를 타고 서울 올라와야 되는 상황인데 광역버스가 진짜 30분 남았다고 떠있다가 갑자기 10분으로 줄었다가 갑자기 사라졌다가 다시 나타나고 막 이런 게 되게 많아가지고 더 복잡하게 느껴졌다. 에콰도르에서 이제 대중교통이 없으니까 한국 왔을 때 좀 시간 맞춰서 오는 열차나 버스가 되게 신기했어. 왕십리에 살았거든? 환승하는데 되게 많잖아. 2호선을 꼭 타야 되는데 보니까 막 경의중앙선이야. 되게 어려움을 되게 많이 겪었고 이제 9호선으로 왔는데 9호선은 이제 그게 있어. 급행하고 일반행. 급행 타고 내가 가야 될 역을 넘어서 또 다른 쪽으로 가야 되고 그게- 엄청 스트레스 받잖아. 맞아. 되게 스트레스 받아. 근데 막 다들 복잡하다는 단어를 계속 쓰고 있는데 물론 나도 그렇게 지금 느끼지만 처음 왔을 때는 복잡하다보다는 토론토보다 이게 옵션이 훨씬 더 많아지니까 난 너무 좋았거든. 그래서 보통 토론토는 그냥 얼추 가까운 역이나 하고 거기서 기본적으로 뭐 20분, 30분 걸어야 되고 한국은 진짜 어디 가도 그냥 거의 지하철로 다닐 수 있잖아. 그리고 지하철 탈 때 되게 편하다고 생각했던 게 지하철역에 온갖 없는 게 없어요. 베이징 지하철에는 아무것도 없어. 그게 좀 이 한국에는 그게 잘 되는 것 같아.
나는 고속버스도 타고 KTX도 둘 다 타봤어. KTX를 타면 한 3시간 반 정도 타면 이제 부산까지 가잖아. 그게 너무 좋은 거야. 왜냐면 에콰도르에서는 일단 바닷가를 가고 싶으면 최소 차로 한 5, 6시간을 가야 돼. KTX는 이제 산을 뚫고 이렇게 쭉 깔려있잖아. 에콰도르는 이제 산을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또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그제서야 바다가 나와. 할머니 집을 가려면 고속버스를 타고 가야 돼가지고 버스 좌석도 되게 한국은 엄청 편한 자리로 돼 있어가지고 되게 맞아. 좋았던 것 같고 요즘에는 버스 전용 도로 뭐 이런 것도 있어가지고 조금 더 빠른 것 같긴 해. KTX 처음 탔을 때 그 자리가 진짜 편하고 좋다고 느꼈거든. 그게 이제 여기 뭐 누르면 이렇게 뒤로 할 수 있잖아. 캐나다에는 그런 게 없어, 기차에. 우리도 기차는 많은데 고트레인이라고 있어. 나라가 크다 보니까 끝과 끝까지 이렇게 갈 수 있는데 얼마나 걸려? 나 오면서 검색했는데 차로 가면 60시간 걸리더라. KTX의 좋았던 점이 이제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다 조용한 것 같아. 약간 문화에 좀 그게 베이스로 돼 있는 것 같은데 그런 점이 좀 난 KTX가 좋았는데 제일 불편한 거는 난 몇 개 있는데 내가 지하철 타고 있는데 어디 가는 방향도 다 알아. 근데 지금 어디 역인지 난 몰라. 근데 이게 안 나와. 문 열리기 전에 그때만 잠깐 알려주고 뭐 이번 역은 홍대입니다. 그걸 놓치면 막 이어폰 끼고 핸드폰 하면 놓칠 수 있잖아. 나 어디지? 하고 다 광고밖에 없어. 맞아. 왜 그렇게 하는 거야? 왜 그럴까? 나는 제일 편했던 게 뭐냐면 마을버스가 너무 편한 거야. 그래서 마을버스가 거의 타는데 곧 앞에서 출발해가지고 학교까지 쭉 가는 마을버스가 있어가지고 그게 되게 편한데 또 불편한 점은 내가 타는 버스는 진짜 일로 한 10시? 10시 반 되면 막차가 끊겨가지고 시간 놓쳐버리면 집 갈 때 자전거 타야 되고 자전거 타기 딱 좋은 날씨야. 편한 점은 환승이 된다는 게 되게 편한 것 같아. 내가 버스 타든 지하철 타든 서로 이 카드만 찍으면 환승이 된다는 게 편한 것 같고 버스 요금은 중국이랑 비교하면 엄청 비싼. 중국은 버스 요금 200원? 자전거 사게 된 것도 처음 버스 타고 와 너무 비싼데 해가지고 자전거 샀는데 아, 자전거를 샀어? 매일 20km 타거든. 그 따릉이 타고 다닐 수 없잖아. 맞네. 다른 수준이구나. 나는 한국 처음 왔을 때 아직 미성년자여서 계속 찍고 다녀도 별로 안 나오네 했는데 딱 이제 생일이 지나고 나니까 달에 한 10만 원 넘게 나온 거야. 그래서 그거를 보고 너무 충격을 먹어서 근데 서울에서는 기후동행 카드 뭐 이런 거 있어가지고 그거는 이제 한 달에 55,000원 내면은 무제한으로 버스랑 지하철 탈 수 있는 게 있어가지고 그걸로 하니까 훨씬 절약되고 좋고 그래서 좀 자전거 한번 시도해봐. 기후 통행 카드 나오니까 그래서 알아봤는데 서울권에서만 된대. 근데 집은 경기도거든. 학교는 서울이고. K패스는 쓸 수 있지 K패스? 않나? 캐시백 해주는 소득 분위에 따라 50%까지 해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약간 광고 같은데. 이제 지분이 나는 사실 한국 대중교통 탈 때 막 비싸다고 느낀 적은 없는 이유가 캐나다는 여기보다 2배거든. 한 번 탈 때 3불 정도 나오는데 한 번 탈 때마다 한국 와서는 생각보다 나는 이렇게 싸게 다닐 수 있다는 게 되게 좋았어. 일단 에콰도르에서는 버스 한 번 타는 게 500원 정도야. 이거를 교통비를 어떻게 쓰고 하냐면 일단 버스를 타. 출발을 해. 그 다음에 어느 사람이 와서 네 하고 하나씩 수거해. 50센트를. 아 근데 어쨌든 이렇게 보니까 금액을 내면서 내가 직접 볼 수 있고 주는 게 하고 내가 그거 카드 찍고 거기서 한꺼번에 모아서 결제되는 게 되게 크게 느껴졌어 나한테. 몇 년 전까지는 이제 한국에는 보통 이제 우리 같은 젊은 애들이 앉아 있거나 어르신이 앞에 서 계시면 좀 양보하거나 그런 걸 많이 봐가지고 난 그게 처음에 되게 기억에 남았거든. 캐나다에도 물론 그렇게 하는 사람들도 많은데 한국엔 딱 말로 소통 없이 그냥 뭔가 눈빛으로 교환하면서 여기 앉으세요 이렇게 하고 바로 하는 거 난 많이 봐가지고 그게 되게 기억에 남았어. 근데 내가 인터넷에서 어떤 밈을 봤는데 K택시라고 해가지고 맞아. 너무 택시 기사님들이 너무 그렇게 운전하시니까 멀미 안 하던 사람도 한다고. 작년 추석 때 내가 외할머니 집에 가야 되는데 KTX를 인천에서 타고 가기에 조금 애매해서 고속버스를 타고 가야겠다 해가지고 당일날 아침이 됐는데 새벽 6시 정도였는데 늦을까봐 택시를 탔어. 추석이니까 차가 엄청 밀리는 거야.
그래서 교통 거기에 딱 도착했는데 차가 너무 밀려가지고 고속버스가 이미 떠난 거야. 근데 추석이라 또 예매도 안 되고 급하게 할머니 집 주변에 있는 다른 고속버스 터미널을 다 찾고 해가지고 예매를 하고 딱 탔어. 가다가 4시간 뒤에 딱 어떤 휴게소에 들어가길래 눈을 떴는데 인천에서 용인까지밖에 못 갔던 거야. 4시간 동안. 내가 가야 되는 길은 용인이 아닌 거야. 잘못한 건 아니고 덕산 고속버스 터미널이라는 곳을 가야 되는데 그 2개가 있는 거야. 내가 가야 되는 거랑 다른 터미널이었어. 할머니 집까지 얼마 되지도 않는데 2-3시간짜리 거리를 9시간인가? 10시간 걸려가지고 도착해서 이제부터 추석 때는 고속버스 안 타고 KTX만 타고 다니. 버스에서 내릴 때 벨 누르고 내리는 거. 그거 타이밍 맞추기 조금 어려웠던 거. 뭔지 알아. 특히 마을버스는 정류장이 거의 한 20m? 버스 이거 너무 빨리 누르면 너무 일찍 서주시고 이거 딱 적정한 타임 맞추는 게 조금 낯설었던 것 같아요. 20m씩 있어? 20m면 버스 2대 길이가 20m거든. 그러면 그냥 어디서 내리든 상관없을 것 같아 그거는. 하지만 진짜 근데 나도 이거 잘못 눌러가지고 근데 눌렀는데 안 내리면 좀 눈치 보여가지고 내려가지고 다음 차 타고 또 다음 역까지 갔어. 환승이잖아. 그래서 환승이 좋다는 거예요. 나 꿀팁 하나 있어. 나 이거 매일 쓰는 건데 출근하거나 퇴근할 때 바로 앉고 싶으면 바디 랭귀지를 이거 주식처럼 어디에 서야지 이걸 투자하고 그 시간에 지금 여기서 문을 열리고 이거 어디 역이지 확인하는 사람은 확인하는 사람, 곧 맞아, 맞아, 내리는 맞아. 사람하고 그치. 앞에 이렇게 앉고 탈 수 있는데 가방에 이렇게 뒤에 메고 타는 분들은 이 사람은 곧 내리겠다 싶은 사람들인 것 같아. 여기 좀 더 덧붙여서 이야기하자면은 여기서 내가 좀 한 10분 기다렸어. 안 일어나. 다른 타겟을 찾아가는 사람이 있거든? 가면 바로 일어나 이 사람이. 그래서 끝까지 기다려야 돼. 이거는. 근데 또 끝까지 기다리면 절대로 안 일어나. 아까 지하철역 어딘지 모르겠다고 했잖아. 내가 쓰는 건 네버맵인데 거기서 안내 시작을 누르면은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알려줘. 와? 그리고 진짜로? 내리기 전 정류장에 알려줘. 그러니까 이어폰 이건 꿀팁까지는 아닌데 자고 싶으면 그 맨 끝자리가 제일 편해. 그 창문 쪽에 있으면 머리가 애매하게 이렇게 꺾어가지고 불편하고. 뒤에 창문 쪽에 있을 때 뒤에 가방 하나 놓으면 배낭 하나 놓으면 좀 편해질 수 있어. 약간 그 뒤에 배낭을 뒤에 이렇게 넣으면 많이 편해. 그리고 일어나면 비빔밥이 딱 이렇게 나오니까 그러면 누룽지가 될 수도 있겠다. 물려서. 좋다. 지금까지 오케이 톡톡이었습니다. 다음 편도 많은 관심 부탁드려요.